도대체 우리한테 말하기 훈련이 왜 필요한 걸까요? 말하기는 왜 훈련해야 되는 걸까요?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여러분이 왜 말하기를 연습해야 되는지 똑똑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벗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우리가 말하기를 왜 배워야 되는가, 우리가 말하기를 왜 연습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화할 수 있을 정도면 되고 앞에 나가서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말하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말하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말하기에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총 7개의 문항을 보여드릴 텐데요. 나는 이 중 얼마나 속하는지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7가지의 문항만 정확하게 파악해 보셔도 나의 현재의 스피치의 현 주소, 나는 어느 정도의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구나를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문항입니다. 나는 평상시 단답형으로 이야기하는 편이다. 네? 아니요? 이거요. 저거요. 저는 이거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두 번째, 나는 평소 해야 될 말을 머릿속으로 생각했다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머릿속에 생각 말이죠. 세 번째, 나는 평소 말하기를 하다가 중간에 생각이 잘 나질 않거나 머뭇거려서 말하기를 멈추는 경우가 있다. 네 번째, 나는 평상시 속마음이나 감정, 나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편이다. 다섯 번째, 나는 말하기를 할 때 무언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여섯 번째, 나에게 있어서 말하기는 늘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한 존재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나는 평상시 내 말하기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떤가요? 이 7개 중 여러분은 얼마나 속하나요? 만약 하나도 속하지 않는다면 당장 이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말하기의 고수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 해당이 된다. 이 정도면 가끔 이 말하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곤 하지만 크게 고민을 하지는 않는 정도이겠죠. 그리고 만약 여기에 있는 7개의 문항 중 3가지에서 4가지가 속한다. 말하기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가지 이상의 정말 많은 문항들이 속한다 하는 분들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말하기 연습을 말이죠. 도대체 이 문항이 뭐길래 말하기에 대한 그런 확실한 지표이자 기준이 되는 겁니까? 여기 있는 7개의 문항은요, 실제 저와 함께 스피치 수업을 받고 있는 다양한 교육생들의 이야기, 그 공통점만을 모아놓은 베스트 7입니다. 말하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7개 중 하나 이상은 무조건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성격만큼이나 말하기라는 게 그냥 타고나는 거 아닌가? 지금 당장 내가 이거보다 말하기 더 잘한다고 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며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말하기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도구입니다. 같은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말을 잘하는 사람과 말을 못하는 사람이 겪게 되는 그 결과값은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 나에게 여러 가지의 말하기의 문제점이 있고 그 말하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고쳐나가야 되고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제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 될 일입니다. 방금 전 체크리스트를 체크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많이 속한다니 라는 생각에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자고요. 이게 바로 나의 말하기의 현 주소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말하기를 연습하고 또 말하기에 대한 어려운 점을 갖고 있는 것이 그저 부끄러움으로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기는 마치 운동과 같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운동을 기피했었던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운동을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면 타고나게 운동을 잘한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실력을 가질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물론 운동은 타고난 운동신경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지만 말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기는 타고난 실력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말이죠. 저 또한 말하기가 늘 어려웠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사회를 보고 이렇게 말하기를 못했었던 지난 과거에서 더욱더 달라질 수 있었던 저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지금의 시점이 되었죠. 자신의 말하기를 조금 더 잘해야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노력할 수 있다면 누구나 말하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이 나와서 이제 말하기 이제 난 끝났어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말하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버릇하면 됩니다. 제가 수강생들에게 누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만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제발 말하기에 미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무언가에 미쳐서 그것을 바라보고자 노력을 하면 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하기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구나. 이 사람의 말하기에서는 이래서 집중이 잘 되는구나. 이 사람의 말하기는 이래서 재밌구나. 이런 것이 들리죠. 내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계속해서 잘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누구나 더 잘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말하기입니다. 제가 지금껏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말하기는 누구나 바꿀 수 있고 연습을 통해 가능하다는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저 위안을 삼는다는 말이 아닌 정말 우리의 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말하기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고 그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우연히 선생님이 시킨 발표를 나가게 되었고 우물쭈물한 상태로 앞으로 나아가 상처를 받고 또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져. 그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타고난 능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자그마한 기억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자신감을 떨어뜨린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자신감은 그렇게 작은 하나하나의 알맹이 기억들이 모여서 자꾸만 하락이 되고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 기억들을 긍정적인 것들로 바꿔서 좋은 기억들을 늘리면서 자신감을 올리면 그만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기억들은 아주 사소한 말하기들, 그리고 그 사소한 말하기들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친한 친구와 나눈 재미있는 대화, 직장 동료들과 나눈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 부모님과 함께 나눈 나의 솔직한 이야기,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이 말하기에 대해서 막막하게만 느껴지시나요? 저와 함께 해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말벗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벗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